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거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3번째 시간으로 앵무새 죽이기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 죽이기. 과연 어떤 책일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소문대로라면 대단할 것이라 여겨졌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니 호기심이 동했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알라바마 주의 조그만 소도시 메이컴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했다. 하퍼리라는 여주 작가가 쓴 작품이었다. 얼마 전 작고했다. 철저하게 언론 생활을 했던 작가였다. 첫 장면은 스카우트라는 어린 소녀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커닝햄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수확한 호두를 아빠에게 가져왔다. 지난번에 일을 해준 대가로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스카우트의 오빠 잼은 아빠가 축구를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나무 위에서 내려가지 않겠다고 위협을 가했지만 아빠는 나이가 들어 같이 축구를 할 수 없다고 버틴다. 아빠 에리커스 핀치는 정의로운 변호사였다. 부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었다. 저녁 무렵에 판사가 핀치네 집으로 와서 성추행범 톰 로빈슨의 변호를 부탁한다. 스카우트 오빠 잼은 개구쟁이다. 이웃에는 친구 딜도가 있다. 셋은 항상 어울려 다니며 놀기를 좋아했다. 톰 로빈슨은 어엿한 가정 있는 가장이었고 흑인이었다. 마을의 이웃인 이엘의 집을 지나다가 이엘의 딸 마일라의 부탁으로 여러가지 가사일을 도와주곤 했다. 사건 당일에도 마일라가 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집안일을 거들어주게 되었다. 어떤 때는 장작을 패주기도 했고 전등을 갈아주기도 했다. 마일라는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고 있는 상태였다. 아빠가 술만 먹으면 딸을 학대하고 혼내켰다. 그러던 어느 날 성폭행을 당했다고 마일라가 톰 로빈슨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이었다. 에디커스의 옆집에는 브래들리라는 정신지체인이 살고 있었다. 오로지 집에만 집가고 있는 상태였기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가끔 큰 거목의 홈 속에서 조각품이라든가 낡은 시계 등을 넣어두기도 했다. 그것을 모아온 것은 잼이었다. 스카우트는 학교에 입학을 하여 등교를 한다. 어색하게 치마를 입고는 무척이나 부끄러워하며 쑥스러워한다. 학교를 간 첫날부터 싸움판을 벌이고 말갈량이 행세를 한다. 마을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던 개가 있었다. 그 개가 광견병에 걸려 마을을 돌아다닌다. 신고를 받고 보안과 함께 온 에리커스는 장총으로 개를 쏘아 죽인다. 총을 쏘지 못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명사수였다. 에리커스는 앵무새 죽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앵무새는 화초를 망가뜨리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유익한 죄류이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어느 날에는 마을의 한 집에서 불이 났다. 불구경을 나온 스카우트는 미처 옷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해 주위에 오들오들 뜨는 일이 생긴다. 그러자 어느 순간 어깨 위에 따뜻한 무릎 담요가 덮여진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이의 정체는 브래들리였다. 재판이 열리고 열띤 공방이 이어진다. 마일라, 보안관, 톰, 이엘의 증언이 이어졌다. 톰은 왼손을 쓸 수 없는 이였다. 그러나 마일라는 오른쪽 밤을 맞았다고 한다. 톰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가 먼저 톰을 유혹했고 도발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녀가 폭행을 당하는 적은 모두 아버지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엄연히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톰이 동정심으로 그녀를 도왔다는 것에 격분한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고한다. 법정의 아래층은 모두 백인 편이었고 위층은 흑인 편이었다. 비록 재판에서 졌지만 위층 사람들은 에디커스에게 경의를 표했다. 흑인을 변호한다는 것으로 해서 에디커스는 톰을 지키려고 애쓴다. 이해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백인에게 피해를 입힌 로빈슨에게 린치를 가하기 위해 몰려온다. 에디커스는 귀가를 종용하고 스카우트의 애절한 호수로 그들은 모두 물러난다. 로빈슨의 집을 방문한 에디커스는 그곳에서 이해를 만나기도 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지옥을 겪는다. 톰 로빈슨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감옥에서 탈옥하여 도주하다 보안관의 총에 의해 죽음을 맞는다. 이후 이엘은 할로윈데이에 축제를 끝내고 나온 스카우트 남매를 위해
남매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뒤를 밟는다. 어둠이 깊어 어수룩한 곳에서 그들은 이엘의 습격을 받고 위기에 빠진다. 그러나 브레들리의 구원에 의해 그들은 위기를 모면한다. 잼은 팔이 부러져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보안관은 이엘이 브레들리를 예해해 죽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사건화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 스카우트는 브레들리에게 오빠의 머리를 써다 주어도 좋다고 하고 그는 그것을 실행한다. 대공황이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무척이나 혼란스러웠고 제대로의 정의가 실현되기도 힘들었고 집단적인 광기가 힘을 발휘하던 것이 개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는가를 보여준 것이었다. 결코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벌어졌고 그러면서도 세상은 굴러갔고 흘러갔던 것이다. 이런 속에서도 어린 소녀는 성장통을 겪었고 나이 들어갔고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세상 만사가 그렇게 가장 올곧은 방향으로 정도만로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앵무새처럼 그렇게 인간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것도 가끔씩은 피해를 입고 행액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세상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 모든 이들이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 아님에도 그렇게 휩쓸려버리고 자신들의 주체성, 정체성을 몰각하고 집단의 관계에 손을 드는 앵무새 죽이기에 동참하고 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한다면 결코 앵무새 죽이기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도 이 작품의 의도요 목적이 아닐까.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